검찰 수사와 공수처 수사 상황 점검해 보겠습니다. 제목부터 공개하죠. 검찰도 공수처도 지지부진 논란. 지지부진. 뭐 좀처럼 진척되지 않고 있다라는 뜻이겠지요. 자, 먼저 대장동 수사가 미진하고 미적하다. 우리 김수경 교수님만의 비판은 아닙니다. 함께 보시죠. 오늘 언론에도 보도되고 있는데 일단 권순일 전 대법관은 조사도 안 했다. 어제 제가 돌직구쇼 말미에 이재명 기자에게 했던 질문이 이거였어요. 아니 그런데 문득 권순일 전 대법관에 대해서는 왜 조사 안 합니까? 이게 또 오늘 보도가 됐군요. 권순일 전 대법관, 이재명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무죄 의견을 낸 뒤 화천대유 법률 고문을 받으며 월 1,500만 원 수령하고 결정적으로 김만배 씨가 대법원 청사에 출입을 해서 권순일 전 대법관을 여러 차례 중요할 때 만났던 기록이 나왔죠. 그런데 이에 대해서 김만배 씨는 이발소간 거다 라고 해명하면서 논란이 커졌는데 소환도 안 하고 압수수색도 안 하고 강제 수사도 안 했다. 검찰이 조사도 안 했다. 논란입니다. 한 검찰 간부, 권순일 전 대법관은 이 후보 판결 관여 의혹 등 부정한 청탁 측면에서 현안이보다 뚜렷하게 존재한다. 수사팀이 정치적 측면을 너무 의식한 게 아니냐. 아니 그러고 보니까 김수경 교수님, 권순일 전 대법관에 대해서 조사라는 것은 이 사람 유죄다, 기소다 이게 아니라 조사에서 억울한 게 있으면 권순일 전 대법관은 뭐 무죄면 혐의가 없다, 불기소. 혐의가 있으면 이거는 재판으로 가야 한다, 기소. 요 갈래를 타는 게 조사인데 갈래조차 안 타는 건 뭡니까? 화천대유도 그렇고 이 권순일 전 대법관 건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좀 이재명 후보와 직간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는 사건에 있어서는 제 개인적으로는 좀 검찰의 수사가 더디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요? 근데 뭐 이해는 됩니다. 워낙에 정치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사건들이고 또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 여당의 지금 대선 후보인데 어떤 확실한 뭐 증거나 물증 같은 것도 없이 그냥 관련성이 있을지도 모르는 사건을 수사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 왜냐면 공수처는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똑같이 정치적으로 민감할 텐데 피의자로 4번이나 입건했잖아요. 그런 지적도 분명히 가능한 지점이고요. 또 통상적으로 이제 대선 한 100일 정도 앞둔 시점부터는 검찰이 여러 가지 정치적인 어떤 의혹이나 이런 거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서 수사를 좀 중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그 기간에는 공정하게 수사를 하더라도 어떤 결과를 내라도 정치적으로 소비되기 때문에 그 시기에는 좀 수사를 자제하는 면이 있지만 그게 이제 시한이 11월 말이거든요. 그럼 적어도 11월 말까지는 어느 정도 시간이 있었다는 건데 권순일 전 대법관의 재판 거래 의혹 같은 경우에 10월 초에 불거졌거든요. 그러니까 한 2달 정도의 시간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가만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권순일 전 대법관 사건 같은 경우는 전혀 지금 언급도 안 되고 있고 소환도 안 되고 아무 수사도 안 되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걸 우리가 뒤늦게 지금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검찰이 아예 시도조차 하지 않고 있는지 그런 것들이 좀 의문이고 사실 이 문제가 맨 처음에 불거진 게 그 이재명 후보가 예전에 경기도지사 선거할 때 TV 토론에서 형 강제 입원과 관련해가지고 허위 사실을 이야기했냐 이거에 대해서 이제 판단이 무죄가 결국 대법에서 나온 건데 앞으로 우리가 TV 토론 할 거 아닙니까? 윤석열 후보하고 이제 이재명 후보하고 서로 고발 사주 의혹이랑 대장동 의혹 가지고 서로 막 얘기하고 물고 늘어질 텐데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인 거짓말만 아니면 이제 거짓말 해도 되는 건가? 그렇게 돼버렸죠.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좀 검찰의 수사, 그러니까 꼭 뭐 권순일 대법관이 잘못했다라기보다는 어떻게 된 것이냐, 전혀 그런 재판 거래 같은 게 없었다면 없었다는 식으로 좀 밝혀줄 필요는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적어도 김영주 의원님, 김만배 씨가 진짜 거 가서 이발소에서 머리 깎았는지 그것만 좀 알려주면 안 돼요? 아니 너무 궁금해요. 이제 그 기록은 아마 받았을 거예요. 그러나 실제로 당사자를 소환하거나 조사하지 않았다는 부분일 텐데, 그리고 기록을 받았다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보면 그야말로 대법관 이름 대고 이발소 들어간다는 것이 과연 가능한 일인가에 대한 의혹은 여전히 남아있는 그게 거고. 너무 이상하잖아요. 남아있는 이례적이고. 거고요.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런 것들이 실제로 있었는지 그런 것들도 국민들로서는 궁금할 수밖에 없는. 실제로 그러면 아니 왜냐면 김영주 의원님 아무나 들어가서 대법관 만나러 갔다 해서 갔다가 썩 들어가서 이발소 갔다 오고 그래도 되는 건지. 근데 뭐 이재명 기자가 얘기하기로는 국회 저기 통이잖아요. 아무리 뭐 국회의장이나 국회의원이나 친하더라도 이 대법관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저 사람을 만나겠다라고 방문록에 적으면
권순일 전 대법관 측에서 국회의원 측에서 잘 아시잖아요. 국회의장 측에서 확인을 해주고 누군가를 보내서 확인이 돼야만 출입이 되는데 권순일 적어놓고 이발소 갔다 왔다. 권순일은 안 만나고 이게 안 된다라는 거 지금 얘기가 그러니까 나왔어요. 실제로 이게. 이제 만약 그게 된다면 어떤 얘기가 되냐면 검순일 대법관의 비서하고 굉장히 친한 사이가 됐다는 거 하는 거고 유착 관계를 얘기하는 거죠. 오히려 그렇게 된다. 그럼 뭐 이러면 되고 언제든지 드러날 수. 그러면 김만배 왔습니다. 그러면 비서가 받아서 대법관실에서 예 들어오게 하세요 하고 이발소 가도 체크 안 하는 관계까지 됐다는 거 아닙니까? 프리패스. 예. 그런 관계 있을 수 있거든요. 국회 들어갈 때 국회의원한테 직접 통화하는 게 아니라 보좌관 비서관한테 예. 하는 거니까. 그렇다면 왜 김만배라는 사람이 권순이라는 사람하고 저렇게 가깝게 됐는가에 대한 질문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요거 수사 간단할 수 있는 건데 예, 이것도 예. 안 합니까? 예. 예, 그런 부분들을 뭐 몇 번 만났다라면 그거 사실 확인을 정확하게 어떤 상황에 만났고 무슨 얘기를 했냐고 뭐 확인할 수 있는 건데 사실 지금은 검찰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검찰이 빨리 수사를 해야 될 시간의 의미를 얘기하는 건데 대선을 앞두고 요쪽 저쪽 고발 사주하고 이 대장정권을 가지고 계속 뭉개도 될 수 있는 그런 검찰의 시간이 되고 있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아픕니다. 마음이 아픕니다. 그런가 하면 코로나 확진에 총장은 이빨 치과 치료 때문에 휴가에 수사팀 수뇌부는 부재 중이다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김호수 검찰총장이 기자단의 면담을 앞두고 치과 치료를 이유로 돌연 휴가를 냈죠.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 6명이 부장검사 포함해서 코로나 확진돼서 사건 관계인 조사가 지연되는데 밀접 접촉자 아닌 차장검사도 연가 중이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검찰 안팎에선 이건 수사할 의지가 없는 거다라고 일요신문은 보도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검찰 관계자, 지금 이 같은 수사 진행은 선거 이후 수사 결과 보고하겠다고 외치는 것과 같다. 시간을 아끼려면 수사팀을 확대하면 된다. 얼마나 충원하는지를 보면 수뇌부가 이번 사건을 어떻게 다루는지 확인이 가능하다라고 일요신문은 보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윤석열 캠프에서는 요거 어떻게 보세요? 수뇌부는 지금 휴가 중, 부재 중. 국민들 보시기에는 침대 축구가 연상이 되는 것이 아닌가 싶죠. 지연 수사하면서 늑장 수사해와서 많은 비판을 가졌는데 어떻게든 국민적 요구사항이 특검을 향해 가고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 선거는 째깍째깍 다가오고 민주당의 입장 기류를 보니까 왠지 특검을 받을 것 같은 기류지만 민주당의 상황을 보면 대통령 선거까지 미룰 수 있는 대로 밀어보다가 특검을 나중에 받게 되면 대선 전에 결과가 안 나오거든요. 적당히 지지부진 침대축구처럼 시간 끌면서 가는 것이 아닌가 서로 이렇게 눈치 보는 양상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국민들 보시기에는 이번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는 이 화천대유 대장동 문제에 대한 진실을 밝혀내지 못하게 되면 심판의 대상엔 검찰도 올라오게 될 것이고 심판의 대상에는 이 문제를 피하려고 했던 정치,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이재명 후보 등 이 인사들이 모두 국민의 심판대에 올라올 공산이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간단한 수사였던 그 당시 유동규 씨 압수수색 나가서 휴대폰 하나 가져오는 거를 제대로 하지 못해서 뒤늦게 경찰이 발견해 오는 것들을 국민들이 똑똑히 지켜봤고요. 예. 김만배 씨 처음에 엉성하게 영장치고 기각됐다 두 번째 구속되지 않았습니까? 보통 통상 구속이 되고 나면 관련 수사가 속도를 내야 되는데 아니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김만배 씨랑 여기 있는 권순일 대법관이랑 진짜 제대로 재판을 염두에 두고 만났는지 여부에 대해서 조사할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들을 하지 않았다면 검찰은 도대체 왜 그러는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지금부터 중요한 건 나중에 정말 국민의 여론에 등 떠밀리듯이 특검이 만약 발효가 되게 된다면 지금 검찰이 하고 있는 수사 대상이 특검의 수사 대상까지 될 수 있다는 점들을 좀 고려해야 될 때가 아닌가 싶고요. 정치적인 맥락 다 빼고 수천억에 달하는 천문학적 이익을 민간 업체가 가져가도록 만들었던 기상천외한 일들이 대한민국 한복판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진실을 규명하라고 하는 국민의 목소리를 누가 가장 올바르게 따를 것인지에 따라서 대통령 선거에 대한 향배들도 움직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물론 이 윤석열 캠프의 주장에 대해서 민주당 측은 우리는 특검 부인한다고 한 적 없다라고 지금 반박을 하고 있다는 점도 함께 말씀드리겠는데 김병 대변인 말씀 잘하셨어요. 그 김만배 씨 구속과 관련돼서 이게 검찰이 사람을 100년, 1000년 잡아둘 수가 없어요. 구속에도 기한이 있고 구속 기한 연장도 한두 번이지. 대선 끝나고 뭐 새 아침이 밝고 새 나라가 올 때까지 김만배 계속 구속해 둘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럼 적어도 김만배 씨 구속했을 때 권순일 전 대법관 따로 불러서 김만배 씨 만났습니까? 무슨 얘기했습니까? 들어보고
김만배 씨한테 구속돼 있으니까 권순전 대법관에서 무슨 얘기했습니까? 들어봐서 그 내용이 다르면 이거는 이상한 거다라고 수사에 속도를 내야지. 예. 권순전 대법관 부르지도 않고 얘기도 안 들어보고 있으면은 이거 뭐 어떻게 확인합니까? 이러다가 나중에 구속 기한 끝나서 김만배 씨 나가면 어떡하려고? 그러니까 제가 침대 축구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이게 침대 축구다. 김만배 씨뿐이겠습니까? 남욱 변호사 같은 경우는 미국으로 도망가지 않았습니까? 근데 도망갔다 돌아오고 나서 검찰이 석방하고 난 다음에 여론이 너무 안 좋았죠. 근데 그 남욱 변호사가 어떻게 했습니까? 기자들 상대로 커피라도 한 잔 사드릴까요? 이런 얘기를 꺼내서 정말 여론이 들끓기 시작하니까 그 뒤에 구속이 됐는데 수사 제대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의지로 과연 정말 사건에 대한 진실을 밝히려는 건지 이를 지켜보고 있는 많은 국민들께서 다 똑똑히 판단하고 생각하실 거라 보고요. 결국은 검찰과 경찰 과연 어느 정도까지 수사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앞으로의 향배 많이 바뀔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물론 이에 대해서 대검은 수사를 지연할 목적으로 휴가나 부재를 간 건 아니다라고 반박하고 있다는 점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하나의 장면이 오늘 등장했는데 여기에 검경이 2번 만났는데 왕갈비, 수원 왕갈비를 뜯었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이거 어떤 장면일지 함께 보시죠. 자, 김수현 교수님, 수원 왕갈비가 여기서 왜 나옵니까? 어떤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에 이제 어떤 얘기를 했냐면 대장동 관련해서 검경이 적극적으로 서로 협력 수사를 해라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대통령 그 말씀하셨어요. 예. 이제 그 뒤로 이제 그럼 정말 검경이 협의를 많이 하고 협력을 많이 하고 있는가를 봤더니 딱 2번 만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2번째 만남은 이제 왕갈비집에서 서로 만났다는 거죠. 수원 왕갈비. 근데 왕갈비 뭐 먹을 수 있습니다. 수사 협의하다가 힘들고 배고프면 밥 먹을 수 있는데 제가 약간 좀 또 왕갈비는 좀 너무한 거 아닙니까? 왕갈비 먹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요? 왕갈비 먹을 수 있는데 이제 문제는 사실 저도 이 뭐 대장동 사건, 화천대유 얘기하면서 너무 복잡하고 어렵다는 생각 아마 국민 여러분 많이 하실 거예요. 관련자도 너무 많고 내용도 너무 방대하고 연관된 사람도 너무 많아서 근데 이렇게 복잡한 사건을 이야기하는데 딱 2번 만났다는 것도 의아할 뿐더러 2번째는 심지어 어떤 길게 뭐 릴레이 회의를 한 것도 아니고 왕갈비집에 가가지고 서로 이야기하면서 수사를 협의했다고 하는데 얼마나 그게 수사가 협의가 됐을지 모르겠고 실제로 지난달에 그 유동규 씨 휴대폰 압수수색할 때 서로 협의가 안 돼가지고 경찰과 검찰이 동일한 내용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을 했었거든요. 그만큼 지금 전혀 지금 검경이 제대로 조율을 못하고 있다는 징후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만약에 정말 협력이 잘 된다면 일사천리로 지금 수사가 진행이 될 텐데 굉장히 잘 안 되고 있다고 보여지죠. 그래서 여러 가지로 검경이 그냥 신용만 그냥 대통령께 말씀하시니 이야기한 거지 제대로 정말 협력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국민들의 의혹은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가 하면 공수처가 대검 감찰부가 포렌식한 전직 대변인의 포렌식 결과를 가져간 것과 관련해서 이거 하청 수사 아니냐라는 의혹이 일고 있고 공수처 대검은 둘 다 펄쩍 뛰고 아니다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장면이 등장했습니다. 어떤 장면 잘 보세요. 공수처가 손준성 검사 구속영장 청구 당시에 윤석열 장모 대응 문건 작성 사건을 공수처가 지목하면서 손준성은 구속해야 된다라고 주장한 바 있었는데 거기에 이 전직 대변인이 등장합니다. 공수처가 영장 칠 때 이런 내용 써요. 권순정 전직 대변인이 2020년 3월 19일 땡땡땡 기자에게 SNS로 최 씨 변호인 입장이 적힌 문건 4번을 보냈다. 라고요. 결국 대검 감찰부가 전직 대변인 폰을 포렌식한 자료를 근거로 공수처가 손준성 검사 구속영장의 근거로 쓴 거 아니냐. 결국은 저게 하청 감찰이 아니냐라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요. 이재명 기자, 이 장면 우리가 어떻게 이해됩니까? 공수처가 대검 감찰부의 포렌식으로 저거를 인지하지 않았으면 공수처가 따로 수사해서 저걸 밝혀낸 거라면 하청 감찰이다라는 논리는 성립하지 않을 텐데 자 일단 진실이 뭡니까? 그러니까 이걸 3가지 관점에서 봐야 되는데 첫 번째는 일단 권순정 전 대검의 대변인이 그 장모 관련 문건을 대검에 생산을 했죠. 장모 관련 문건이라는 게 뭐냐면 윤석열 전 총장의 장모 관련 사건에 대해서 이제 정리한 문건인데 장모가 피해자다, 투자자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장모를 좀 옹호하는 듯한 그런 문건이었죠. 그걸 기자한테 돌렸다라는 것 자체가 이제 문제가 하나 되는 겁니다. 그건 어쨌든 대검 조직이 검찰총장을 위해서 뭐 문건을 생성하고 그것을 기자도 나눴다는 게 어떻게 보면 검찰총장의 사조직 아니냐 이런 논란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건 첫 번째 있을 수 있는데 공수처가 문제 제기할 수 있는 대목이에요. 그렇죠. 그렇다 하더라도 그게 지금 대검
대변인의 업무용 휴대전화를 영장 없이 이미 제출을 받아서 참관인 없이 포렌식을 해서 그 자료를 마침 갖고 있는데 공수처가 마침 압수수색을 대검 감찰부로 와서 가져갔다는 건 전혀 다른 문제가 되는 거죠. 그건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옛날 저희가 김학의 전 차관의 출국 금지 논란을 다뤘었던 것처럼 김학의 전 차관의 범죄 혐의가 있는 것과 그것을 수사하는 과정의 정당성은 전혀 다른 문제인 겁니다. 그게 있는데 더 중요한 건 이겁니다. 저게 어디에 들어가 있냐면 바로 손준성 검사의 구속영장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게 그 대검 변호인이 그야말로 저렇게 기자들에게 저 문건을 돌렸다고 해서 그것이 손준성 검사의 고발 사주가 어떤 연관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A가 그랬다고 해서 B도 그럴 것이다라는 추측 속에서 구속영장이 만들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이해할 수 없는 장면들이 아닌가 싶습니다.